수업 실현과 지도와 공개했을 때 실행했던 실습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키워드, 인출을 그래서 칭찬 및 역할 3. 안녕하세요. 더 성장하는 선생님 더쌤입니다. 모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주일간의 시간표, 그 다음에 면접, 그리고 수업 실현에 관련돼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주일간 시간표 비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치는 지역 비중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2차를 투자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필기를 한 3시간에서 4시간 투자하고 면접을 4시간 그리고 수업 실현과 지도와는 3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것이 필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에요. 필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태껏 준비해왔던 것을 떨어지지만 않게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같이 하면서 그런 총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것은 제가 작년에 2차를 준비했을 때 실행했던 시간표입니다. 실기와 면접 그리고 수업 실현 비중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무래도 실기를 하고 이동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짬짬이 이동을 하면서 스터디원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선생님의 교육과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지도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다양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게 각자의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면접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공부를 많이 하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각 지역별 시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책은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이 매년 다르게 그 교육청별로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를 알아보고 책을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별로 어떤 사업들을 좀 더 미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협력조합 예술활동 같은 것들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시책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책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학과와 매일 아침에 전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전화로 진행을 했는데요. 범위를 정해서 각자 찾은 것을 설명해주고 예시 같은 거를 좀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예시나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드릴 테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책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광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핑크 색깔 형광펜은 여기 아래에 위치한 서울학생 미래 역량 이런 것과 같이 빨간색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키워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빨간색 글씨랑 빨간색 형광펜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형광펜은 뭐냐? 키워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알아보기 편한 방식으로 체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추가적인 설명들도 정확히 기입을 해두고 저는 이제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이걸 봤다가 다른 거 봤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 한 곳에 다 때려 넣는다 라는 느낌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또 목차겠죠. 그래서 스터디 원분들과 암기 스터디 같은 걸 하면서 외우고 그리고 인출해보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시책 공부하는 방법은 끝났고요. 네, 두 번째. 면접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수상한 책으로 많이 봤었어요. 평소에 보는 시험과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상한 면접책으로 진행을 하였고 개념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해서 그리고 뒤에 문제 같은 것도 예상 답안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어떤 문제든 답변할 수 있게 다양한 답변들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초수나 재수 같으신 분들은 면접책을 사셔서 페이지별로 일정을 짜서 개념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 관련된 문제를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면접책의 실전 문제로 공부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대부분 4주의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앞에 2주는 개념이랑 그리고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스터디원들과 대부분 푸실 거고요. 뒤에 2주는 뒤에 수록되어 있는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시간 맞춰서 그 다음에 스터디원들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짬짬이 교육청 이제 시책을 공부하는 것은 4주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 추세가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관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나올 것 같다 라는 거를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 문제를 토대로 스터디원들과 돌아가면서 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면접책이 끝나시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푸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 실현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는 종목이랑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유창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공부하던 독서실이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가셔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종목별로 키워드,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과학적 원리나 심판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녔을 때 받았던 그 파일이에요. 단서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서가 마인드맵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보고 스스로 작성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이 한 곳에 다 담으려고 했어요. 여기 펼치고 교과서를 옆에 펼쳐서 교과서를 보면서 여기에 적고, 그래서 교과서는 한 번 보면 다시는 안 보게, 그렇게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멀리뛰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도발공작 이렇게 있고요. 과학적 원리, 그리고 뒤에 심판들이랑 역할 등등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은 그 종목에 맞는 변형 게임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수업 실현 문제가 그냥 배구 수업 실현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은 배구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형 게임을 수업 실현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맞춘 게임들을 같이 구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지도서에 보면은 변형 게임들이나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제가 변형 게임 같은 거를 다 작성을 해놨어요. 이게 단면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외울 거를 넣고 그리고 여기에는 변형 게임들을 작성을 해서 미리미리 구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업 실현 횟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주일에 수업 실현을 직접 하는 거는 한 2회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터디원이 최소한 4명이고 최대 많으면 5, 6명까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수업 실현 20분씩 한 5명만 해도 한 3, 4시간은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 실현을 거의 매일매일 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이 수업 실현하는 것도 있고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 아니면 2회 정도 투자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서 그 종목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자신감은 기본적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한 명 한 명 들어오는데 그냥 다 비슷한 내용 하네, 비슷한 내용 이야기 하네 하다가 이 사람은 좀 전문적으로 안다 라는 느낌이 빡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수업 실현 능력을 키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자신의 유창성이 너무 부족해서
아는 건 많은데 말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 말하는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책을 사서 그 책의 조건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진리 선생님의 수업 시간 책을 구입을 해서 스터디원들이랑 써가면서 지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조건이 사실은 조금 많은 감이 있는데 좀 더 어렵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서 하시는 스터디원들도 계신데 N수생 이상 추천드리고 초수생분들이 문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사실 벅차고 실제 문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수업 실현 문제, 지도한 문제들을 토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종목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수업 실현의 스터디 비중은 2회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간제나 스강 같은 걸 많이 해오셨던 분은 주 1회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책을 위주로 공부하시고 좀 경험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스터디원들과 만들어서 스터디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지도안을 작성을 한다고 해서 조금씩만 잘 쓰면 9점이나 10점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안 했었는데요. 저는 초수 때 지도안 점수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안 점수만 사실 잘 받았으면 합격을 했을 점수였는데 너무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지도안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은 우선은 첫 번째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수업 실현 자료집 그 지도안 자료집 그대로 베껴보는 거예요. 1, 뭐뭐뭐, 2, 뭐뭐뭐 가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숫자 기준을 세워보는 거예요. 1 해서 모든 구성이 됐으면 가 이렇게 해서 1조 해서 뭘 하고 있다. 나 2조 뭘 하고 있다. 등등등등 이렇게 내려가고 2 해서 심판 및 역할 3 그리고 실제 경기 진행 방식 등등등등 가 패스의 꽃갈의 간격은 6m로 한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지도안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2차에 관련된 시간표, 비중, 그리고 면접 수업 실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2탄에서는 실기 관련된 내용과 실기의 전반적인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